네, 6월 10일 목요일 NH투자증권의 모닝 미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44%, S&P 500은 0.18%, 그리고 나스닥은 0.09% 내렸습니다. 섹터별로는 금융과 산업재 섹터가 1%가량 하락을 했고 헬스케어와 유틸리티는 각각 1%, 0.9% 올랐습니다. 시장 금리가 하락하면서 애플과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소폭 올랐습니다. 반면에 은행주는 이자 수익 감소 우려로 하락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총 4개인데요. 철강, 기계, 자동차 산업 리포트와 하나시스템 리포트가 준비되어 있고요. 먼저 하나시스템 리포트부터 듣겠습니다. 최진명 연구원입니다. 네, 하나시스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부를 기초로 해서 유상증자에 대한 최종 그 청약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저희 당사에서 이전 보고서에서는 한 1억 7천만 주 정도 이렇게 새로 신규 주식수가 발행 주식수를 포함해서 신규 주식수까지 해서 대략 1억 7천만 주가 되지 않겠나 추정을 했는데요. 최종적으로 발행 조건이 확정되면서 총 주식수는 1억 8,892만 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목표 주가는 이 주식수에 대한 추정 오차를 수정하기 위해서 주로 발행됐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발행되는 주식은 6월 23일에 상장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사는 하나시스템에 대한 잠재 기업 가치를 이전 보고서와 동일한 수치인 4조 4천억 원 정도를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업인 이제 방산과 ICT 부문에서 발생되는 영업 현금 가치를 2조 2천억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신사업, 그러니까 하나시스템이 추진을 하고 있는 저궤도 위성 통신 사업과 그다음 에어택시 사업의 잠재적 가치가 1조 9천억 정도는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시스템은 순연금 3천억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1조 2천억이 조달되는데요. 당사는 이 금액들은 신사업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신사업 잠재 가치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1조 2천억을 투자해서 우리가 1조 9천억 정도의 가치를 추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IRR로 대략 12% 정도 됩니다. 크게 이상하지는 않은 수치라고 보여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회사에 대한 저희의 잠재가치 평가는 이전 보고서 발행과 동일하고요. 주식수의 변화에 따라서 목표 주가를 기존 26,000원에서 23,000원으로 하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기계산업도 같이 발표해 주세요. 네, 기계업종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침 어제도 캐터필러 주가가 밤사이에 하락을 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계업종에서 바라보는 지금 큰 이벤트는 중국 굴삭기의 5월 판매량이 본격적으로 하락세로 접어들었다는 점입니다. 2021년 5월 중국 굴삭기 내수 판매량은 총 22,070대입니다. 지난해 5월과 비교했을 때 25.2%가 감소를 했습니다. 4월에도 마이너스 5.2% 성장률을 보였기 때문에 2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고요. 그 마이너스 폭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중국 굴삭기 시장은 이제 하락세로 접어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굴삭기 시장은 지난해 강세를 보였던 좀 독특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중국은 사실 코로나19 사태의 발원지입니다만 지난해 강한 이제 부동산과 건설 경기 부양 정책 덕분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시장이 타격을 받지 않은 굉장히 독특한 시장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정책의 영향이 1년 이상 흐르다 보니까 결국 약발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기업들의 매출 채권도 좀 증가하고 있는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4분기에만 해도 매출 채권 평균 회전율은 한 2.1배 정도 됩니다. 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현재 1분기 말 기준으로 매출 채권 회전율은 1.7배 정도로 감소돼 있습니다. 사실 2017년이나 2018년에 매출 채권 평균 회전율이 분기당 1.2회 정도였으니까 아직까지는 건전한 수치라고 보여지지만 회전율이 계속 떨어지는 경우는 사실 중국 건설기계 시장 자체가 외상 거래가 빈번하기 때문에 매출 채권 회전율이 만약에 계속 떨어진다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투자자들의 모니터링을 권장드립니다.
당사에서는 이와 같은 환경에 대해서 투자에 대한 전략으로 중국에 수출이 많은 건설기계 회사보다는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 쪽으로 무게 중심축을 옮겨가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이전에 포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미국의 매출 비중이 매우 높은 건설기계 회사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에서는 캐터필러나 존디어 같은 대표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될 것 같고요. 우리 국내에서는 당사에서 커버리지하고 있는 기업 중에는 진성TC가 해당이 됩니다. 진성TC는 매출의 과반 이상을 캐터필러나 밥캣, 디어 등 미국계 기반 기업들과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의 위축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현대건설기계를 포함해서 국내 주요 굴삭기 제조회사들은 중국에 대한 의존성이 매출의 40% 이상 되는 기업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제가 철강산업 리포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철강업체들 주가가 좀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주가 하락에 대한 얘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테이퍼링 관련해서 좀 반등 가능성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포스코 주가가 최근에 이제 41만 원, 5월 초 41만 원에서 최근에 33만 원대로 한 2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역시 이제 중국이 원자재 시장에 개입을 하면서 중국 철강 가격이 빠졌고 포스코 주가도 동반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철강 가격이 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글로벌 경기 회복이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높다라는 걸 생각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철강석 가격이 중국 개입에도 불구하고 210달러 수준,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수는 이제 중국이 원자재 시장 개입 강도가 얼마나 강하고 이어질 거냐가 변수가 될 거라는 점에서는 좀 주목이 필요합니다. 관련해서 그림 1번을 좀 같이 봐주시면 좋은데, 그림 1번에 보시면 저희가 동그라미 1번으로 표시한 시나리오를 가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등은 할 거고 지난 고점을 상단으로 해서 높은 수준의 철강 가격이 좀 이어지는 이런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번에 같은 동그라미 2번으로 표시된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가 철강 가격을 통제하는 데 실패한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중국이 전체 철강 산업에서 글로벌 철강 산업에서 생산과 소비 정도에서 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3번 시나리오, 그러니까 철강 가격이 계속해서 빠지는 시나리오는 경기가 냉각되는 것을 의미하니까 이 정도는 또 가능성이 더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등의 시기에 대해서는 여름철 비수기, 철강 비수기가 좀 지나서 9, 10월 성수기를 앞둔 시점, 그러니까 8월 정도나 9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테이퍼링 시기와 관련돼서 좀 말씀을 더 드리면 그림 4번을 같이 봐주시면 좋습니다. 2013년, 2014년에 있었던 테이퍼링 관련해서는 당시에는 중국의 철강 가격도 계속 하락세에 있었고요. 포스코 주가도 하락 국면이었습니다. 2014년 기억해 보시면 중국은 경착륙을 우려해서 경기 부양에 나섰을 정도로 좀 상황이 지금과 좀 달랐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당시에 미국 시장 금리는 좀 올랐는데요. 미국이나 중국에서 인플레이션이 크게 발생을 하진 않았었던 시기였습니다. 두 번째 테이퍼링을 저희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보면 지금은 철강 가격이 지난 5월 달에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었고 거기서 조금 떨어진 정도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높습니다. 그리고 1차 테이퍼링 당시보다는 포스코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익의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본다면 반등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철강 가격이 반등한다면 주가도 다시 오를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중국 철강 가격은 전고점 수준을 상단으로 해서 반등을 할 거고 높은 수준이 좀 유지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철강 업체도 동반해서 주가가 반등을 할 텐데 시기로 보면 한 8, 9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저희는 포스코나 현대제철에 대한 바의 의견을 유지를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 1번 시나리오 가능성이 제일 이렇게 높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1번 시나리오가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못한다는 것이고, 뭐 주가도 이제 직관적으로 똑같이 뭐 본다면은 그러면 주가 같은 경우에도 전고점인 41만 원을 못 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그 전고점에 대한 좀 생각이 조금 달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말씀드렸지만 5월 초에 중국 철강 가격은 역사상 가장 그 높은 가격을 기록을 했었어요. 거기서 조금 빠진 건데, 그런 면에서는 과거에 이제 주가 그 철강 가격이 계속 흘러내리던 시기랑은 다르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높은 가격이 유지될 거라는 점을 좀 기억을 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주가 관련해서는 그 이익 레벨을 말씀드렸는데. 2013년, 14년 이때 보다도 확실히 이익은 좋아졌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포스코의 영업이익이 올해 연결 기준 한 6조가 좀 넘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2010년, 2011년 정도의 실적이고 2018년에 포스코가 주가가 40만 원 갔을 때가 그때보다도 영업이익이 더 높게 그때 한 4조 정도 됐었으니까 더 높게 나오거든요. 그런 이익 레벨이라든가 철강 가격의 수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난번에 보여줬던 최근에 있었던 40만 원 초반 정도의 주가는 다시 또 돌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끝으로 자동차 산업 리포트입니다. 조수홍 연구원. 예, 중국 자동차 산업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5월달 자동차 판매가 162.6만 대로 1.1% 전년 동월 대비 성장을 했고요. 즉 코로나19 기저효과가 소멸이 되면서 월간 성장률은 좀 떨어지고는 있는데 뭐 규모 면에서는 양호한 수요 추이가 지속되고 있고요. 지금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동료건별로 나눠보면은 5월은 내연기관 판매가 6.1%가 줄었고요. 전기차 판매가 165%가 늘어서 지금 전기차 비중이 11.1%로 뭐 그림 2번 보시면 지금 월간으로는 가장 높은 비중까지 지금 올라왔고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품질 이슈나 이런 것 때문에 4월 달에 숫자가 좀 급감했었는데 지금 5월 달에는 대략 한 2만 대 넘어서면서 일부 회복을 좀 했고요. 지금 신생 전기차 기업들 3사, 니오나 샤오펑, 리오토 같은 회사들도 판매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지금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중국 사업이 부진한 상황이고요. 지금 합산 점유율이 2.8%고 다만 이제 현대차그룹 중국 사업 부진은 최근 성과들을 보면 글로벌 경쟁력 약화의 결과라기보다는 중국이라는 특정 지역에서의 브랜드 전략의 실패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국의 한정된 문제인 것 같고요. 당분간 중국의 회복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만은 그 뉴 에너지 비이클, NEV로의 사업 체제 전환 같은 중장기 턴어라운드 전략을 감안하면 회복세는 2023년 정도부터는 회복세가 좀 나타날 수 있을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자동차 현대차 그룹은 중국 사업은 부진하지만 미국 시장에서 MS가 확대된다거나 하는 그런 글로벌 경쟁력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이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6월 10일 모닝미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